그러면요. 진짜로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될 만한지 아닌지를 이틀간의 청문회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여당 사람들도 이렇게 증인 없는 청문회는 앞으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청문회 막판 쟁점은 바로 김민석 후보자의 자료 공방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어떻게 할지를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앉아요. 네.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산회가 되는데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자료가 와야지 회의를 하죠. 자료는 와 있어요. 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받은 게 없습니다. 왜 도망을 합니까? 누가 도망을 가요? 야당이 이렇게 도망하는 법이 있습니까? 자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망이 아니고 뭡니까? 증인 제로, 무자료, 밤 12시 이거 전부 다 신기록을 쓰셨어요. 이게 다 자료예요. 얘기를 들어보시려면 이 자료는 자료가 서로 아니고 뭡니까? 돌아가는 무자료가 아니라 유자료예요. 유자료. 자료는 있고 덧붙여서 몇 가지가 더 나가면 되는 겁니다. 황원님 이쪽으로 직접 같이 일단 가시죠. 원하는 자료를 다 제공하기로 했는데도 야당 의원님들이 청문회 참석을 안 하신 상태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장유 변호사님, 네. 누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야당이, 야당은 여당이 도망갔다라고 하는데 아마 산회 직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제 자리하지 않았다는 걸 민주당 측에서는 문제 삼은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원하는 자료가 오지 않았고 우리는 그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이란 표현은 뭐 과하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의 어떤 뭐랄까요, 한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좀 부분이 노출이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법과 관련해서 본인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자료가 현출되지 않습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증과 관련해서 야당은 직무 적합성에 대해서는 주력해가지고 물어봤는지, 아니면 흠집 내기를 위한 낙마를 목표로 한 사실상의 정치적 공세 성격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숙고하고 숙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많은 장관 추천을 받는 사람들, 정치권의 입문을 권유받는 사람들이 내가 신상이 털릴까 봐 두려워서 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정상적인 최소한의 정치 풍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칭하대 학위, 출입국 기록 왜 안 냈냐? 재산 형성 과정, 거래 대여, 아들 아빠 찬스 입시 자료. 근데 제가 아까 잠시만요. 앞선 나갔던 화면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박균택 의원 얘기 감사합니다. 자료 받으면 패배가 명백하다는데 저 장 변호사님 갑자기 궁금한 게 네. 그렇게 내줄 자료였으면 왜 첫날부터 준비를 안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게 금전 내역을 굉장히 이제 꼬리에 물듯이 의혹이 이어지다 보니까 본인도 이게 송금 내역이나 현금 인출 내역 같은 게 있으면 금방 확보가 될 텐데, 청문회 때 다 곧 공개한다 그랬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 아니면 예식 아니면 빙부상 이런 게 현금으로 오고 가다 보니까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게 아닌가 싶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처가로부터의 어떤 생활비 지원 등의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릴 수 있는 자료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 간에 이제 도망 청문회 논란이 오늘까지 이어졌고, 아예 민주당은 그 6억 현금 장롱 이 의혹을 제기했던 주진 의원을 고발하겠다고까지 나섰습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저도 도리 지켜가면서 자료 달라고 하고 있는 자료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보자님, 이게 제 인사청문회입니까? 네? 제 인사청문회예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상대로 직접 고발을 하십시오. 김민석 후보자의 말, 주장뿐만이 아니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준비됐는데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사과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그런 측면이 건가요?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의매를 하고 아까 장롱서 현금 6억 여러 가지 이 거의 검은 돈 악마화를 하면서 후보 측 입장에서도 상당히 수긍을 할 수 없었죠. 그럼 주진우 의원을 상대로 어떤 고발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런 부분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당의 청문이었던 최현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저 볼게요. 정혁진 변호사님. 진행자가 물어요.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는데
주진 의원이 사과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은 거다, 내지 않은 거라 했더니 그런 측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변호사하면서 탈세하기 위해서 무자료 거래하는 거는 몇 번 봤는데 청문회 하면서 무자료 청문회하는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자료를 왜 냅니까? 입증하기 위해서 내는 건데 뭐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인가?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니까 후보자가 이런 의혹은 잘못된 것이다.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 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갖다 안 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입증이 안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그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결국 해소가 안 되고 결국 뭐 총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총리가 된다고 해도 굉장히 찝찝한 상태에서 유권자들 입장에서 찝찝한 상태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건데 진짜로 자료가 있었는데 안 냈다라고 하면 그게 누구한테 손해입니까? 그게 뭐 주진우 의원한테 손해입니까? 그 후보자한테 손해인 거지. 제가 봤을 때는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경직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법의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그 흠결을 메꾸라고 있는 것이 정치인데 그런데 정치가 오히려 법에만 의존하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정치의 부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들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 이것만 정치권에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전에는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 때문에 검증이 잘 될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김민석 후보자가 뭐 장모가 2억 정도 줬다 혹은 이 배추 투자도 전처가 2억씩 했다라는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다 일방적인 말로 하는 주장 아니냐. 무슨 검증할 자료가 있어야 비교 대절하지 이런 취지 얘기. 무증인 무자료 청문회 때문에 여러 공방이 있었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남긴 건 여러 배추 투자뿐이냐 아니냐. 배추 투자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여러 풍자 섞인 말도 있는데요. 그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당시 네.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네.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2억이요?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그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철이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이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100%? 그것은 한참 후에 아마 그 상환을 못하다가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강 씨와의 동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 어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배추값 투자 같은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증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100만 뷰, 300만 뷰가 터져야 국민적 여론이 고치가 되는데 배추라도 한 포기 들고 나왔어야죠. 배추에 투자해서 450만 원 유학비 이게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배추라도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이걸로 450 나도 좀 벌게 해달라. 이러면 쇼츠 조회수 100만 금방 터지지 않겠습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 얘기는 그만큼 국민의힘이 뭔가 전사적으로 저걸 더 의혹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게 뭐 한 해 배추 농사를 석 달밖에 못 짓는데 여러 뭐 수익 얘기를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김희정 의원이 했었는데 여러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현정 의원님. 이게 어쨌든 본인이 미국 유학 시절에 전셋값 빼서 2억을 투자했고 뭐 그 2억은 전 부인이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월 평균 450만 원씩 이 유력 후원자인 강모 씨로부터 받으려면 이게 대략 따져보니까 재테크 요즘 뭐 다른 분들 관심 있습니까? 배추 농사 투자 연수익률이 27% 정도라는데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어디 인터넷 글에 올라온 재밌는 글을 보니까 워렌 버핏이 배추 투자로 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배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일단 본인이 이제 배추 투자를 해서 450만 원을 월 450만 원을 이제 이 유학 자금으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그 당시에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당시에 이걸 했던 강진성 씨가 어떻게 이야기 진술했냐면 강모 씨가요? 예, 진술했냐면 본인이 1억 6천만 원을 줬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투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그냥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 이야기가 맞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재판할 때는 왜 저 이야기를 안 했죠?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했으면 아니 배추 투자한다고 2억 받아서 그 수익금 이게 안 나서 수익금으로 줬다 그러면 그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당시에 보면 강 씨가
그렇게 진술하는 바람에 결국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시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 또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 한쪽에서는 배추 투자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냥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자신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뭔가 해소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6억이 빈다, 8억이 빈다고 하니까 뭐 장모 2억 얘기를 꺼냈고 첫날에 둘째 날에 이제 450만 원 얘기도 전부인 얘기를 하면서 뭐 이게 수익 27% 1년에 21% 수익이 나는 배추 농사가 가당키를 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뾰족하게 설명을 좀 나중에라도 총리가 된 다음에라도 많이 인준이 된더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걸 예를 들어서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명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본인이 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하고 그러면 강모 씨는 어떤 수익의 원칙으로 이걸 송금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증인을 왜 안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증인을 안 부른 거는 여야가 합의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야당이 무작정 안 부른, 여당이 무작정 안 부른 게 아니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러면 전처나 이런 사람 빼고 가족 빼고 불러도 되잖아요. 그걸 계속 전처를 부르라 그러고 뭐 자녀들을 부르라고 이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여당이 일부러 안 부르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부르죠. 합의를 해야 되는 기간이 지나는 바람에 결국 증인 한 명도 못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도 전략적으로 전차나 가족들을 부르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우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결렬이 돼버린 건데 어쨌든 그건 여야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니까 저 상황에 대해서는 다만 강모 씨가 왜 그러면 저 돈을 그렇게 지급할 수 있었는지 또 정말로 배추 뭐 투자나 사업이 그만큼 이익이 나는 건지 하는 부분은 강 씨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만약 필요하다면 설명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청문회가 지나고 났는데 뭐 지금 그걸 할지는 제가 뭐 그건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이제 돈 문제가 출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전부인 관련 얘기도 했고 뭐 후원자 강모 씨 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숫자 입증할 자료들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제 김민석 후보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송구하다는 표현을 쓰긴 쓰면서도 자료를 갖고 왔는데 국민의힘이 도망갔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이 배추 농사 투자 말고도 김민석 후보자가 얼마나 이 총리직에 이미 준비가 돼 있는지 자질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를 여쭌 겁니다.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반도체가 대한민국 먹거리 산업 아닙니까? 우리나라 수출 전체 지금 얼마예요? 수출액. 수출에 지금 글쎄요. 반도체가 마켓 시어가 한 10% 정도 되지 않나요? 얼마요? IT 부분이? 반도체만. 반도체만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반도체만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만으로 네. 23% 이 정도 될 겁니다. 이런 걸 거예요. 저 장유 변호사님. 이게 단순히 숫자 질문 뭐 장학 퀴즈처럼 퀴즈 내는 게 아니더라도 지금 국가가 추경을 한다고 돈을 더 푼다니까 그럼 나라 빚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대략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혹은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반도체법 주 52시간 관련해서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전 스터디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건 좀 따갑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새겨들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정책 관여하고 그랬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아마 이 김민석 후보자가 모르지 않는 수치로 보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책위 의장을 했고 또 민주연구원장을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수치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방향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보고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이제 김희정 의원이 단순히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를 이제 물었다기보다는 그 맥락이 있거든요. 국가 이제 예산부터 해가지고 하면서 답변하다가 한번 좀 혼선이 오니까 좀 이른바 스텝이 꼬인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쓴소리가 나왔고 이런 질문에 바로 즉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토대로 또 더 좋은 정책을 내도록 노력하는 그런 후보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제가 방송 전에 좀 보니까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거 야당이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하지 않더라도 밀어붙이겠다.
뭐 막을 바가 없는 건 뭐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신봉 교수님. 일단 뭐 인준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당이?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이번 이제 회기죠. 이번 회기 안에 그게 7월 3일 날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3일 안에는 처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청문보고 채택을 시도는 하겠지만 만약에 야당이 계속 반대를 하고 반발을 하면 결국은 이제 단독 처리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지금 날짜는 정할 수 없고요. 다만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뭐 민주당의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도 뭔가 좀 여야가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지만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여당은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6월 30일에 인준 관련된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된 정동영 의원도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근데 오늘 일부 보도를 통해 나온 얘기인데 여기 보면 지난 3월에 정동영 의원이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관련 업체에 정동영 의원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고 두 아들이 이사로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보면 가족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거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을 사유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이 행정권도 아니고 사법권도 아니고 입법권 아니겠습니까? 법을 바꾸면요. 행정부도 무력해지고 그다음에 재판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입법권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입법권을 남용한 것과 같은 그러한 외관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김민석 후보자 아들 관련해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정동현 장관 후보자까지도 저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이건 심각한 거 아닌가?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그 고위 공직자로 추천된 사람마다 저런 의혹들이 있는지 참 참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정동영 의원의 해명은 뭐냐면 뭐 입법 취지에 따른 거고 이미 뭐 사업을 종료했다는 건데 이거는 통일부 장관과는 일단 별개하더라도 장유희 변호사님 뭐 이 정도 되면 뭐 당연히 이해충돌 의혹 제기하고 야당에서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정동영 후보자의 해명 내용을 들어보면 이 올 초에 이 법안 발의도 그러니까 올해 3월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올 초에 이 해당 법인은 가족법인은 정리를 마쳤다는 거고 다만 이제 등기부등본상 남아 있는 부분은 후속적으로 이제 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본인이 공동 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큰 틀에서 컨설팅을 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을 좀 지원해 준다. 이런 취지여서 그 태양과 관련된 가족법인이 뭐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다거나 이런 법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간접적으로 남아 수혜를 보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소리를 새겨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다만 이미 정리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통일부 장관의 직무적합과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고 본인 해명이 나왔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때 아마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저 의혹도 야당에서 뭐 제기할 것 같아요. 3위, 4위는 모두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여러 야당에서 보이는 후폭풍, 여당에서는 인준 처리 뭐 이런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